넥스트 사이언스가 4월 15일 장 끝나고 100만주 12 주식 전환이 나왔습니다. 꽤 큰 수량인데요. 과연 누구의 물량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깨알로 그 밑에 행사가 8,750원인 14,000주가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이 굉장히 친숙하죠. 스톡옵션 행사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니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임원의 수량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톡옵션 수량이 왜 단타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2 전환되는 수량들의 발행가를 보면 약 5,000원대로 전부 2배에서 3배 차익이 날 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클 때 전환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행사가를 조금 넘자마자 주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진짜 단타 치려고 행사한 거 아니냐 추측을 했었죠. 자, 과연 12 전환 100만주는 누구의 것이며 14,000주 스톡옵션은 저번에 봤던 그 임원이 또 맞는지 궁금증을 해소하러 가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옵니다. 24회차로 이번에 100만주가 나왔던 회차입니다. 35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24회차니까 넥사도 꽤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BW도 포함이겠죠. 그렇다면 누가 35억 원에 달하는 넥사의 시비에 들어갔을까요? 박영민과 미래에셋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21억 원으로 박영민이라는 분이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미래에셋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전환가액이 12,104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가는 5,000원대인데 12,000원대에서 어떻게 5,000원대로 내려왔을까요? 리픽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보통 리픽싱은 처음 전환가액의 70% 수준까지 되는데요. 12,000원에서 5,000원으로 리픽싱 되려면 절반 이상 까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리픽싱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리픽싱을 최초 전환가의 70%까지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한정 리픽싱하면 희석 효과가 발생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되었던 공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7일에 리픽싱이 한번 되었습니다. 12,104원이었던 전환가액이 8,473원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사유는 주가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쓰여있죠. 여기에서 5,000원대로 한 번 더 리픽싱이 되어야 할 텐데 공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상하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전환가 12,000원대는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약 30만 주였습니다. 약 8,000원으로 리픽싱 된 다음에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약 40만 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5,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환 가능 주식수는 60만 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 수량은 아까 봤던 100만 주보다 작습니다. 도대체 100만 주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부분이 세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 다음 3월 30일에 나온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또 이상합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 24회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다는 것은 상환이 된 건데요. 상환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순으로 봤을 때 2020년 사업보고서에 24회차 물량이 있어야 오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겠죠. 혹시나 밑에 살펴봐도 미상환 BW가 27회와 28회가 있을 뿐입니다. 24회차 전환사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네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잘못 표기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발행가를 보면 5,09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2회차, 23회차, 24회차 전부 발행가가 다르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다시 보니 26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5,09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혹시 24회차가 26회차로 잘못 표기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미상환으로 남아있는 시비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6회차가 전환가액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환 가능 주식수도 150만 주로 100만 주가 나올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12 전환 100만 주 나온 것이 24회차가 아니라 26회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26회차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2019년 10월 21일 26회차 전환사채를 찾았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인데요. 일단 금액적으로도 보통 진양건 회장이 한 번에 들어갈 때 100억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이 5,090원으로 한 번도 리피싱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환가 그대로 주식 전환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한테 발행된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누구한테 발행되었는가 찾아보면 여러 펀드와 개인에게 발행되었습니다. 레어 파트너스, 위풍당당 등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고 펀드의 이름으로 들어오면 실제 주인은 알아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저 펀드 뒤에 가려져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혹시 진양고 회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 근거 없이 급등만 하면 이거 작전주다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추론해서는 안 되겠죠. 합리적 의심과 추측을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월 6일 뉴스 기사를 통해 진양고 회장은 메자닌을 통해 넥사의 지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달이면 이번 달이죠. 정말 며칠 안 되었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넥사 지분율을 본격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메자닌이 주식 전환되면 혹시 진양고 회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최근에 큰 수량의 메자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진양고 회장이 아닐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24회차라고 생각하고 그냥 12공시를 보면 박영민이나 미래에셋에서 주식 전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4회차라고 표기한 게 오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실제로는 박영민과 미래에셋이 아니라 펀드에서 주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주인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와 진양고 회장의 딸이 주식을 매수한 것 등의 분위기를 볼 때 진양고 회장이 지분율을 높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깨알로 14,000주가 스톡옵션 행사되었는데 4월 9일에도 같은 수량의 스톡옵션이 행사되었습니다. 행사가도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에 올라왔는데요. 대략 4,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스톡옵션과 CB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B를 발행한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 이렇게 주식 전환하는 모습들을 우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HLB도 그랬고 테슬라도 주가가 오르니까 유상증자를 했죠. 주식시장에서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유상증자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싶고 개인 사채권자나 임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고 그런 심리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넥스트 사이언스 시간의 단일가는 소폭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넥스트 사이언스는 임원과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수량이 많은 게 이율규 66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스톡옵션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래도 임원들보다 직원들이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자, 그것은 아직 임원들의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묶여 있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임원이 팔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악재 시그널이라고 난리가 나기 때문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24회차 시비는 상환했다. 26회차와 헷갈린 게 아닐까? 진짜 주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런데 진양고 회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4회차에 박영민과 미래에셋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근거를 통해 볼 때 24회차랑은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26회차랑은 대부분이 맞아떨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추측도 시간이 가면 결국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